안녕하십니까. 125회 건축시공기술사 1차 합격자 배경미입니다. 저는 총점이 736점을 받았어요. 네, 2교시, 3교시는 180 조금 모자란 175점 나왔고 1교시가 192점 그리고 4교시가 194점 해서 평균 61.8 정도 나오긴 했는데 점수가 전 처음 받아본 점수였는데 그 1번 용어에서 23점짜리가 거의 한 푼 문제 중에 반 이상이 20점 이상이 나오긴 했어요. 근데 그전엔 제가 여자다 보니까 글을 좀 이쁘게 쓰는 꼼꼼하고 이렇게 저 서브 노트를 보면 엄청 채워서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근데 이번엔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. 시간 안에 3페이지를 쓰자가 목표였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날랐어요. 보통 저번에 불합격했을 때는 앞에는 거의 다 풀지도 못했고요. 10문제 중에 보통 한 8문제? 124회 때는 8문제 풀었어요. 그리고 꼼꼼하게 잘 풀었고. 하지만 결국은 그게 마지막 점수 조금의 차이로 떨어지게 됐어요.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끝까지 다 10문제를 다 풀자라는 생각으로 시간 조절, 시간 안배를 많이 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술형이든 용어도 그렇지만 시간 안에 푸는 게 제일 어렵잖아, 그죠? 근데 저는 그 합격자 수기 보다가 하나 배운 게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서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이렇게 적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이 그게 안 맞지만 8시 30분부터 8시 55분까지 미리,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시험지 앞에 조금 기다리는 그 시간, 이걸 적는 건 아무도 터치를 안 하시니까 8시 55분부터 9시 20분, 9시 20분부터 9시 45분, 9시 45분부터 10시 10분. 이렇게 미리 적어 놓고 무조건 이 시간 안에는 내가 이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으로 달렸어요. 그렇게 하니까 보통 그 124회 때는 3문제 반 정도를 풀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면 꼭 하나가 좀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점수가 조금 모자란 상황이 됐었어요.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하고 저번 회차부터 이렇게 했었어요. 제가 그 합격 수기를 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시간 안에 3페이지씩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이 기억을 하고 적잖아요. 그러니까 적고 나면 그 시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시간 안에 다 풀었다는 거가 첫 번째 기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시공회사 쪽에 오래 있었던 경력이 아니고 건축 설계 쪽을 했던 경력이었고 사법 감리를 몇 년 보다가 지금은 상주 감리를 하고 있는 무형문제 CM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간접 교육을 많이 해도 현장에 감이 없고 그 기본적인 몸에 배이는 게 없다 보니까 글에 그 표현이 안 됐었어요.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시기 그거에 대한 기준 문제에서는 우리가 표도 뭐 그리긴 했지만 거기에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따로 나의 시공 사례가 아니고 그 풀이 안에서 용어 문제 안에서 그거를 다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왔던 것 같고 이제 서술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시간 안에 푸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보통 질문 중에 많은 게 서브노트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?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반드시 왜 그러냐면 내가 서브노트라는 건 나의 모범 답안이잖아, 그죠?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난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풀 과정을 그러니까 저는 용어는 서브노트가 한 450장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시공계획서 작성하다가 또 이제 이건 해야 되겠다 생각 드는 것도 하고 신공법 있으면 그것도 하고 현장에서 하는 일하고 더불어서 실제 우리 수업 시간에 용어 시간에 그러니까 서 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앞에 먼저 빨리 금방 합격하신 소장님들 보시면 거의다가 복습을 잘 하셨어요. 우리 특히 최일국 소장님은 그날 마치면 저희가 10시, 뭐 9시, 10시인데 그때 가서 2시까지 복습을 다다닥 하셨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한 거고 초기에는 그걸 강의를 듣고
또 다른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채우려고 또 다른 공부를 하고 해서 복습 시간을 에빙하우스 이론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게 조금은 준비 시간이 길어지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.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많이 기다렸어요. 제가 합격하는 걸 여러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긴 했는데 그래서 보통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. 그죠? 우리 서 원장님은 늘 말씀하세요. 공부는 시공기술사, 실제 공부는 합격하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진짜 그거는 빠른 길로 가는 길이고 저는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현장에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용어든 서술이든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즉시로 복습을 서브노트를 그때 만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셀링 포인트가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고 있는 것들만 기억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찝어준 소중한 것들은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적시를 하게 되면 전 그리고 조금 학원 수업이긴 하지만 녹음을 꼭 했어요. 녹음을 해서 그 녹음한 걸 들으면서 내가 놓친 게 없나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걸 가지고 이제 서브노트에 첨가하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서브노트에다가 또 살 붙이고 다시 적고 이제 이런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됐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 원장님이 감각이 있으세요. 일부러 아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특히 찍어주시잖아요. 이거는 언제 나왔고 흐름상 언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거의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해 아니면 그 다음에. 그래서 거꾸로 서 원장님께 이 문제는 저번에 어디서 찍어주셨잖아요 라고 거꾸로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였거든요.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사람이란 게 망각의 동물인지라서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글로 손이 기억하고 글이 있으면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싸움은 시간 10분 안에 우리가 적어야 되는 어떤 목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적을지를 만드는 모범 답안을 만드는 작업을 안 하면서 머릿속 빙빙 돌리는 거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공부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직장이 되게 바빠요. 많이 바쁜 상황이라서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치고 7, 8시쯤 오면 2시까지 독서실 있다가 집안은 거의 등한시하고 살았습니다. 저희 식구들은 좀 괴로웠겠지만 계속 공부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했었었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서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이퍼로 장판지로 보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내가 알지 않아요. 그래서 저 노트를 놓고 왔는데 그 노트에다 전 별도로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. 장판지 적지 않고 노트에다가 직접 한번 적어보세요. 수업 시간에 하는 걸.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훨씬 더 잘 들어가고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마킹까지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결국은 서브노트라는 거가 내 모범 답안이다. 그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의고사를 봤잖아요. 일요반 같은 게 모의고사 계속 보는데 2가지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200분 보시죠. 200분 동안에 이제 100분, 100분 용어랑 서술 나눠서 볼 때 문제 13개 중에 10개를 선택하고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거는 엄청 중요한 훈련입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.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장 가서 실제 시험 치면서 이거 선택하는 거 되게 시간 많이 잡아먹죠. 그죠? 여기서 내가 아까처럼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저도 저기서 배운 건데 합격 수기에서 배운 건데요. 내가 만약에 10문제 중에 제일 자신 있는 문제 있으면 그 눈으로 보는 그 시간 안에 미리 3번이다. 그러면 3번에 대한 1, 2, 3, 4에 뭘 적을지를 첫 번째 생각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럼 내가 1번에 뭘 적을 바로 땅 하고 나면 바로 이 문제는 거의 2, 3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는 시간을 선취득하게 되면 나머지 9문제 풀 때 여유 시간이 생긴다는 거, 용어에서는. 그리고 아까 서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안에 풀기 위한 어떤 지도를 미리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.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치실 때 2가지만
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지 않아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한 번 더 지나가 버렸어요. 제가 124회 때 되면 참 좋았겠다 싶었지만 근데 이 문제 선택할 때 이 훈련을 계속 하시고요. 그리고 여기 선택할 때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다 적든 못 적든 최선을 다 시간 안에 적는 걸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저는 이걸 찍어 갔었거든요. 이번에는. 다른 때는 내고 그냥 갔었는데 다 찍어 갔어요. 그래서 내가 못 푼 문제들을 제대로 안 된 문제를 그거를 다 찾아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. 틀렸던 문제를. 그게 그 자리에서 나에게 보충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그러니까 내고 그 다음에 받고 하면 감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. 근데 그냥 찍어가 어떻게든 하셔가지고 내가 틀렸던 문제 뭐 틀렸던 문제 중에 어떤 거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채우고 알아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그걸 서브노트에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야지 다음에 나왔을 때 그대로 저희 같은 테마 엄청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. 근데 매번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지 시험 보는 의미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이 믿어주시고 많이 이끌어주셨어요. 소 원장님이. 그러니까 공부도 최근에 이제 줌으로 강의를 봤었는데 강의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 들었던 강의보다도 훨씬 더 풍성해지고 적용도 잘 돼 있고 너무 재밌고 좋았었어요. 그래서 좋은 강의 달게 드시고 저는 그래서 바로 동영상 등록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조금 결과 보고 하자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안 하긴 했지만 계속 공부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도 저희 아직 뭐 예비 합격자니까 2차까지 관문이 또 남아있는지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소 원장님께 계속 노력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먼저 시공사 계셨던 분이나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서브노트 주시고 열심히 해봐라고 북돋아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께 다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2차까지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